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놀랬어. 이것은 모르츠 이 헤어 폴리클 샴푸 앤 트리트먼트 신제품이 되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천연 원료로 아주 고급스럽게 완성한 제품입니다. 이 샴푸는 써보면 시원하고요, 린스는 그 하얀 크림 같은 느낌인데 향이 지려버립니다. 이거 뭐 말 길게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쓰시면 된답니다. 시중에서 파는 제품이 시시하다고 느끼시는 분, 두피가 기름져 가지고 트러블 생기는 분, 비듬, 각질 때문에 고생하는 분, 모발이 푸석하고 머리카락이 툭툭 끊어지는 분, 그야말로 하이 퀄리티 샴푸 린스 진수를 보여주겠다 라면서 야심차게 출시를 했습니다. 저도 써보니까요, 요거 딱 써보면 느낌이 하게 됩니다. 출시 기념에다가요, 추석 이벤트까지 겹쳐갖고요. 자, 샴푸 한 개를 사시면 보너스로 트리트먼트를 드리고 마스크팩 한 상자까지 드리고, 두 개를 사시게 되면 트리트먼트 요거를 두 개에다가 마스크팩 두 상자에다가 클렌저까지, 세 개를 사시면 샴푸를 갖다가 한 나가를 더 주고 트리트먼트를 두 개를 주고 마스크팩을 한 상자를 주고 거기다가 뭐 클렌저까지. 다 복잡하죠. 복잡하게 넣은데 마음 씀씀이가 뿜뿜 느껴지네요. 모르츠 헤어 폴리클 샴푸 앤 트리트먼트 검색창에요, 모르츠 행사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럭셔리 클럽 시작하겠습니다. 팬클럽 한동훈 이용수 할머니 그라고 불송치의 계절. 먼저 재미난 얘기부터 하고 갑시다. 극비사항인 대통령의 일정이 건희사랑인가 그 팬클럽에 유출이 돼갖고 논란이 됐죠. 초기에 대통령실은 언론사들한테 기사를 내리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튼 이번엔 누가 싸놓은 오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치우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내용 보니까 대구 서문시장 12시에 대통령이 오니까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애처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사람이라도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했을까. 윤 대통령 안 됐다. 김건희 리스크 너무나도 방대하고 거대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뭐 여기저기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 갖고 뭐 영부인을 관리를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관리가 안 돼요.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분을 갖다가 감히 부속실이 뭔 관리를 합니까? 게다가 부속실 만들면 거기 인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뻔하죠. 윤 대통령 안 됐다. 다음. 2인자이죠. 한동훈 출근길에 지지자들이 엄청난 양의 꽃 선물을 깔아놨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출근하면서 아주 뭐 흐뭇하게 이렇게 관람들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포토타임까지 안겨줬죠. 나팔수 언론들은 덩달아 신이 나갖고 한동훈 찬양들을 쏟아내죠. 근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꽃다발들이요, 다들 비슷하게 생겼고 메시지 쪽지도 똑같은 종이에다가 그 메시지도 그 명언집 같은 데 갖고 뭐 따다가 복사 붙이기를 한 것들이에요. 배달도 한 분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쯤 되면 느낌 들어오시죠? 근데 합시다. 한동훈이요, 더 그냥 감동하게 놔두세요. 놔둬야 합니다. 그래야 한동훈 자신감이 더 생겨갖고 더 붙어갖고 여기저기 더 들이대고 돌아댕기죠. 보니까 조금만 더 말이 많아지면요, 사고 납니다. 나락갑니다. 엊그저께 국회 나와갖고 억지 논리 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훈수 두는 거 보니까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감당이 안 되는 맹수는요, 벼랑 끝에서 이렇게 뭐 유인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이 제일 좋죠. 한동훈 장관님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아주 그냥 활기차게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음.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 경향신문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기가 막힌다 라고 하셨다네요.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아니죠, 정확하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울분이신 거죠. 이용수 할머니께 그때 대선 과정에서 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해드리겠다 라고 했죠. 그거 보니까 뭐 똑같은 상처를 나도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였을까요? 예, 할머님 속으셨습니다. 제대로 속으셨어요. 당시 할머님께서 윤미향 의원 비판 기자회견 하실 때 할머니 이쪽으로 오셔, 이쪽, 여기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둘러싸고 있는 국힘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민주시민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고. 윤미향 의원한테 서운하신 건 알겠는데 미워도 혼을 내시면서 같이 가셔야지 그렇게 그 사람들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정 의원분들은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솔직히 예전처럼 민주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긴 뭐 그 당시에 국힘하고 윤석열 후보한테 속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당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말려도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윤석열 말을 믿는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기자하고 전화통화하면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손으로 도장도 찍고 사인도 했다. 근데 왜 약속을 안 지킬까요? 발로 도장을 찍었을까요? 앞발로. 취소. 큰일 날라. 그리고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라고 하셨어요. 그 도끼에요, 발등이 아니고 정수리가 찍힌 사람들도 많습니다. 할머니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지켜준다고 했다. 그 말이 와닿아서 믿고 있었다.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야 신경을 썼을 거예요. 물론 윤석열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신경을 썼겠죠. 그러고 윤 대통령은 지금 자기 부인하고 장모 그리고 그 측근들 지키는 것도 벅찬 상태입니다. 아마 많이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은요, 광복절에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도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쌩을 까버리고 계시죠. 혹시 까먹으셨을까요? 가만 보면 자기가 했던 말씀들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면 주변 참모분들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무서워서 얘기들을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께 한 약속이 있다고요. 할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용해 먹고 내던지는 썩은 정치인들이 문제죠.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국민의힘의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대책위원장이었던 누구? 곽상도. 이제라도 할머니들을 위해 갖고 진짜로 진상규명 좀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상도가 학교 갔다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억울하다라고 했다는데 이제 일 좀 해보십시오. 사람다운 일. 불송치의 계절이네요. 물론 권력자와 그를 떠받드는 사람들만 이 계절을 만끽하고 있죠. 불송치. 경찰선에서 법으로 갈 것도 없이 휴지통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이죠. 최근 며칠 새 어떤 것들이 불송치 결정이 났는지 볼까요? 권영세 장관 형제 회사에 말도 안 되는 돈을 집어넣어갖고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방직 불송치.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1억을 주겠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된 김건희 불송치. 문재인 정부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규정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고발된 윤석열 불송치.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 도와줘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라고 얘기해갖고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김석기 의원 불송치. 이재명은 소시오패스다. 원희룡 부부 불송치. 반대로 김건희와 통화한 서울의 소리 기자는 송치. 이재명 부인은 7만 8천 원으로 송치. 이재명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 뭘로 이렇게 송치가 됐나 봤더니 SNS에 민영화 반대 요거 했다고 송치.
껄껄껄. 그럴 수 있죠. 윤석열 정부니까요. 뭐 잘하는 것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고 이런 거 하려고 최고 권력을 욕심을 냈으니까요. 게다가 아주 뭐 가장 막강한 그 언론 재벌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 든든한 나팔수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자신감이 생길 만도 하지요. 이 불송치가 된 사건들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거짓말이든 인격살인이든 아무 말이나 내뱉어버리고 나팔수 언론들 동원해갖고 대드는 사람들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려도 귀찮은 일조차 생기지 않게 밑에서 알아서들 정리를 해주고, 자기나 가족 회사에 뭐 기업들이 와갖고 뭘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도와줘도 뒤탈이 없게 되었으니 이제 뭐 대놓고 그들과 거래를 해도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마카세 원희룡 부부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부인이 얘기했죠. 이재명은 소시오패스다. 원희룡이 라디오 나와갖고 그 허위사실 아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불송치. 껄껄껄. 일반인이요, 술자리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정치인이, 그것도 출마한 사람이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정신병자다. 그 부인이 이런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출마자 후 부인이 상대 후보를, 그것도 의사가 동네 카페에서도 아니고 뭐 방송에 나와갖고, 그것도 전문가라는 정신과 의사가 진료조차도 안 해보고 사람 하나를 정신병자를 만들었는데 불송치,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왜 불송치를 했나 이유를 들어보니까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괜찮다. 껄껄껄. 주관적 표현이면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요, 원희룡 부부는 소시오패스입니다. 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죠. 근데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은 인식을 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짓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원희룡 부부가 자기들이 남한테 해를 끼친 것을 스스로 느끼고는 있을까요? 못 느낀다면 사이코패스네요.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소하세요. 어차피 불송치니까. 아닌가? 나는 재패갈라나?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셔.